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기부 손길도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세워진 경남 사랑의 온도탑도 목표액을 낮췄지만 달성률은 전국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일상생활에 덮친 지 1년입니다. 3차 대유행까지 이어지며 경남에선 하루 평균 2자릿수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건소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합니다. 창원시가 경남 최초로 시행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창원 지역 92개 사립유치원 12,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여느 때보다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이 많은 상황이지만 기부 손길은 더 움츠러든 모습인데요. 지난달 세워진 경남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을 낮췄지만 달성률이 전국 하위권을 맴도는 등 기부에도 한파가 몰아쳤습니다. 올해도 무사히 100도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지난달 1일 창원 광장에는 경남 사랑의 온도탑이 세워졌습니다. 이달 말까지 경남 지역 목표 모금액은 77억 2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여 원이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입니다. 지난 18일 기준 경남 지역 모금액은 71억 원. 사랑의 온도탑 수운주는 목표 금액의 1%인 7,700여만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올라가게 됩니다. 사랑의 온도탑이 설치된 지 50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현재 경남 사랑의 온도탑 온도는 92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모금액을 비교했을 때 3억 원 정도가 낮은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 사정과 비교해 봤을 땐 어떨까? 인천과 충북, 울산의 경우 모금 종료 기간을 보름여 앞두고 온도탑 수운주가 130도를 넘는 등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인근 부산도 20일 100도를 넘겼습니다. 경남은 지난해보다 목표 모금액을 20%나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인 101.3도보다 9도가 낮습니다. 17개 시도 가운데 목표액 달성률 순위는 15위로 경남은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캠페인 기간 단축도 있고 지역의 경기 침체나 코로나 장기화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많고요. 당장 어렵지 않더라도 경기가 안 좋다고 하시니까 좀 기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눔온도 100도 달성은 도민들의 응원이자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100도 달성을 위해 남은 온도는 약 8도. 이웃 돕기를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은 이달 31일까지로 지역민들의 막판 온정 나눔이 절실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딱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일상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었고 각계각층의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다행히 최근에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소상공인 가게업주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지침이 달라질 때마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급기야 유흥시설 업주들은 현실적인 방역 지침을 내놓으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상여를 들고 부산시청으로 행진하는 사람들. 부산 지역의 유흥시설 업주들입니다. 클럽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이들 유흥시설 5종은 지난해부터 3개월 넘는 기간 동안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못했습니다. 업주들은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고정 비용을 감당하느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고정적으로 나가는 의료보험이라든지 기타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나가는데 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매상과 매출이라는 거는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들이 문제 삼는 건 방역 지침의 형평성입니다. 그동안 PC방과 카페, 체육시설 등 정부 지침에 반발해 집단 행동을 벌인 업종들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또 술을 팔아도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제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흥시설 업주들은 정부 방침이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는 꼴이나 다름없다며
호화 사치업종이라는 낙인으로 자신들만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공문 발송과 집회를 통하여 생존권 문제를 답을 얻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철저히 짓밟힌 채 집단 감염이 높은 종교계 요구사항은 왜 수용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명분 없는 희생을 더 강요하지 말아 주십시오. 업주들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방역 지침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당장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집합금지 해제입니다. 집합금지 해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힘들고 한 거를 조금이라도 보태고자 이 자리에서 죽기 살기로 지금 투쟁을. 정부 방역 지침에 형평성을 둔 소상공인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가운데 방역 고비라 할 수 있는 설 연휴도 앞두고 있는 상황.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미입니다.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코로나 전과 후로 표현할 만큼 경남에서도 많은 부분이 변했는데 관련 내용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표영민 기자, 먼저 20일 경남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부터 알려주시죠. 네, 20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는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1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인데요. 지역별로는 김해 6명, 창원 3명, 거제 3명, 진주, 통영, 사천, 양산에서 각각 1명씩 발생했습니다. 이 중 통영 확진자는 19일 발생한 통영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2명 모두 지난 17일 진주의 한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교회는 그날 20여 명이 참석해 대면 예배를 진행했었는데요. 현재 진주는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방역 수칙을 어긴 것인데요. 경남도는 위반 여부를 확인해 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경남 누적 확진자는 1,783명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기도 했지만 1월 20일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1년이 되는 날이라고요. 2020년 1월 20일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의 국내 발생이 처음으로 확인됐는데요. 방어하던 경남에선 이로부터 딱 한 달 되는 지난 2월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는 국내에서 3차례 대유행이 있었습니다. 1차가 대구 경북의 중심이었다면 2차는 강복절 집회 등 수도권 발이었고 지난해 11월을 거치며 현재 3차 대유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73,518명인데요. 사망자는 1,300명입니다. 경남의 누적 확진자는 1,769명, 사망자는 6명입니다. 네, 일각에선 3차 대유행이 다소 누그러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여전히 하루 평균 확진자가 2자릿수를 보이고 있어요. 네, 말 그대로 하루 평균 확진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400명대로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여전히 20명 내외입니다. 게다가 기존에는 요양병원, 의료기관, 교회 등 집단 감염이 주를 이루었다면 3차 대유행을 거치면서 현재는 개인 간 접촉에 따른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또 무증상 확진자도 더욱 증가하는 양상인데요. 다시 말하면 언제 어디인지도 모르게 감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점을 통과했다는 예측에도 이제는 4차, 5차 유행을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기도 합니다. 네, 안심하기엔 아직 이르단 얘기인데 백신 접종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경남에서는 언제부터 진행이 됩니까? 네, 경남도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즉 2월부터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날짜와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백신 접종 장소는 시군구별로 대형 체육관 등 한 곳씩 설치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와 피로도가 쌓이면서 다소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조금 지나면 잡히겠지란 생각에서 겨울을 지나면 봄이 지나면 없어질 거야라는 바람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백신이 나왔지만 아직은 좀 더 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는 현재입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을 위해 조금 더 주의하자는 당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민들께서 개인 방역에 더 애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표영민 기자와 경남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거창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은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 차단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국민에게 무료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사를 희망하는 국민은 거창군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경남도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창원시는 올해 1229억 원을 확보해 지역 92개 사립유치원에 원아 12,3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창원 지역 사립유치원 원아 한 명당 급식비는 최대 월 2만 원 지원됩니다. 경상남도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친환경 미래철도 구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와 5개 기관은 하이퍼튜브 기술과 수소열차 기술 연구개발 등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이 하이퍼튜브를 포함한 친환경 미래철도 기술뿐만 아니라 철도기술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잘 결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합천군이 지역 핵심 관광지를 육성하기 위해 리멤버 합천 영상 테마파크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영상 테마파크를 재활성화하는 것으로 멀티 영상문화 코어 조성과 세트장 실내 리모델링, 조선 총독부 재건축 및 랜드마크화 등이 조성돼 오는 2024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합천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합천 영상 테마파크 방문객 수 100만 명 유치와 사업 기간 내 500개 일자리 창출, 연간 촬영 200일을 달성한다는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신규 귀농인들의 초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멘토링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귀농인 멘토링 지원 사업은 분야별 전문가나 선진 농업인과 귀농인 또는 귀농희망 도시민을 매칭해 멘토링을 지원하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접수는 오는 3월 12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농정과 귀농귀촌 담당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콘텐츠 스타트업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진흥원은 입주기업 9곳을 선정해 해외 진출 전략 수립과 글로벌 홍보 지원을 진행했으며 우수 콘텐츠 11곳을 발굴해 아이템 홍보와 시드 투자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발표회는 최소 인원으로만 진행됐으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송출됐습니다. 경남도가 글로벌 강소기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남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1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연간 3천만 원 이내의 지역 자율 프로그램 사업비와 4년간 2억 원 한도의 해외 마케팅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매출액 100억 이상 1,000억 이하이며 직간접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거제시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직거래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한라봉과 표고버섯 등 농특산물 구매 시 최대 10%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삼성중공업은 사내 게시판과 전산망을 통해 판매를 대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거제시가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특별 점검 활동을 벌입니다. 이번 감시는 관리 감독이 소홀한 명절 기간 환경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와 특별 지도 점검, 순찰 활동을 실시합니다. 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적발업체는 가동 중단 등 강력한 행정 조치가 내려집니다.